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소고기를 먹어놓고 삼겹살을 먹은 이런 가짜 뉴스를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죠. 이거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요. 보기 좋게 같은 식당에 가서 지금 원희룡 그리고 이천수 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은 고기를 안 먹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6분에 걸쳐서 김치찜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요. 이 컵라면 먹은 거하고도 대조가 되는데 김치찜을 먹은 거하고도 또다시 대조가 된다. 자, 이런 이재명 개항을 유권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개항을의 자존심을 지킬 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반면에요.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이 대표의 입, 이게 제일 리스크가 크다. 이런 이 언론의 그리고 정치권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망언 막말이 터졌습니다. 자, 김준영이가 얘기한 이대생들의 성상담, 요 김한련 여사 총장이 했다는 거, 요게 맞다. 요런 취지의 동영상과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핑계대느냐? 이게요, 실무자의 실수다.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과 관련해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할 정도가 된다? 그 정도로 보좌진이 약하다? 그러면요, 지금 당대표 현재가 언제예요? 지금 2년이 가까이 되잖아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전에 주의를 줬어야죠. 아, 이런 거 올릴 때는 나한테 사전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올려라. 만약에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렸다? 그러면 그건 의도적인 것이죠. 그러면 반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걸 올렸겠느냐? 자, 지금 김준영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말이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0석 정도는 날려보낸다. 예, 표의 2, 3% 영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님들, 이 김준영의 망언과 막말, 그리고 양문석의 부동산 투기,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경합지역이 60곳으로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에 경합 열세 것이 경합 또는 우세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공식 입장문까지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요, 김준영의 말이 맞아. 이 얘기를 당시 이화여 대생의 조카의 입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야, 김준영이 가봐하는 여론조를 좀 버려봐. 김준영이를 감싸는 여론을 좀 빨리 만들어. 그래서 이 네거티브 영향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개딸들한테 보내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찐명들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나서서 내가 꼭 이 방탄 병을 설치해야 되겠어? 요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재명의 이런 방탄 신호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나타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조국이 드디어 유탄을 맞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을 말이죠. 사회주의 헌법으로 만들려고 기도를 하고 시도를 하고 공작을 꾸미다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이 연대권, 그래서 이제 임금 제도를 말이죠. 이 대기업의 임금을 깎아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준다. 요런 얘기를 해갖고요. 대기업 노조들로부터 지금 난리가 났고 조국 혁신당의 자유게시판이 불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국민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판세의 변화, 요거에 대한 당에 지금 이미 오늘 낮에도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낮에는 지금 이제 윤희석 선임 대변인의 평가 있었고요. 지금은 홍석준 상황실장의 공식 브리핑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좀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이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여기 이게 이제 개항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중 소고기 식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소고기를 먹었는데 삼겹살 먹었다. 이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것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슈화시키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가서 거기서 고기 대신에 이제 고기를 안 먹고 김치찜을 먹었어요. 자, 이거 이종원 배우하고 먹는 꼴을 보십시오.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건 뭐 다 여러분께 개양 밥 마실 후에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배우 이원종 배우님과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삼겹살을 먹었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소고기는 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야, 이게 소고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이게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그럼 오늘 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뭐라고 했느냐? 이 김치찜을 한 6분가량 걸쳐서 속사포로 먹었어요. 자, 그래서 식사한 후에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이 김준혁의 이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이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고. 자, 그러면은요, 이재명이가 올린 이 글을 보면요, 뭐라고 올렸느냐? 자,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요, 지금 김준현이가 한 말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즉, 김한란 총장이 이 대생들을 갖다가 이 미군한들을 성상납하도록 했다. 요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10단 이런 이 사람이 올린 글인데 김준영 논란이 대반전. 나의 이모는 김한란의 재물로 미군에 바쳐졌다. 등원이 터졌다. 이런 말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화인과 여성을 진짜 모욕한 것은 누굽니까? 이화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화연에 동창회에서 김준영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지 않습니까? 항의 집회도 가졌잖아요. 이러한 동영상 속에서 이화연에 이제 김한란의 재물로 자기 이모가 미군에 바쳐졌다. 이런 증언을 꾸며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꾸민 거예요. 꾸며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SNS로 올렸다가 요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걸 싹 지워버린 겁니다. 요것을 식사가 끝난 다음에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김준혁 후보의 발언 논란과 관련된 글을 SNS에 게시한 후에 삭제한 거. 이거 대단히 놀랍다. 김준혁 후보와 동의하는 취지였다. 그래서 김준혁의 이화여대 성상납이라든지 그런 망언에 대해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SNS 글을 올렸던데 처음에는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올렸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워낙 어이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그 취지는 김준혁의 여성관과 역사관에 동의하는 취지였는데 이거는 전 국민의 상식 그리고 전 국민의 성평등 의식 그리고 지금까지 전 국민이 이뤄온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식사를 끝나고 나서 원희룡 후보는 말이죠.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식사 장소를 여기로 잡은 이유와 관련해서 한 달 전에 이뇨한 위원장이 오셔서도 식사했던 곳이다. 그래서 중앙당이라든가 개항 외부에서 중요한 분이 오실 때 모시는 장소다. 그걸 알고 다른 분이 오셨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이재명이 왔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기록을 보시면 저희는 개항의 뿌리를 받고 여기서 정직한 정치를 이끌고 이 정직한 정치, 이게 가짜 정치, 거짓말전지 누가 해요? 이재명이죠. 대별화시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혁신을 이끌겠다는 큰 유서가 깊이 남아있는 식당도 이 식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했고 우리의 단골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꼭 뭐 이재명이 간 식당에 가서 이거를 반박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본래 VIP들이 다니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정직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그래서 이 정치 일반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특정화를 시키지 않고 일반화를 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이요. 이재명을 때리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아주 단숨에 지금 이재명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한유총. 왜냐하면 유치원이 친일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이 친일파라고 하는 이 막말, 이 규탄대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오늘 갖고 비판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김준영이는 이제 아웃시켜야 되는데 왜 안 아웃을 시키느냐. 이게 말이죠. 전국적인 판세에는 지금 한 2, 3% 영향을 줄 수 있다. 요렇게 지금 김영률 비대위원장이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 의석수는 120석에서 140석까지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 김준혁과 양문숙의 논란이 수도권에서 10석까지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의석수로는 140석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지지율의 한 2, 3% 정도 양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악재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됐는데 특히 이 의대 정원, 이 증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박단우 위원장하고 윤 대통령이 만나서 충분히 이게 의미 있는 만남으로 끝난 것이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의대 측, 그 다음에 의대 교수 측, 그리고 전공의들이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통일된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악재가 다 털렸고 민주당 악재만 남았다. 자, 그리고요, 김유정 막말, 그 다음에 양문석의 이 탈법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게 중도층하고 수도권 민심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역량을 미칠 것이고, 이거를 숫자해 본다면 한 2, 3%는 영향을 미칠 것인데, 수도권에서 2, 3%라고 한다면 상당한 의석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 수영에서 정연홍하고 장해찬이 이거 지도부로서 당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인 소망을 얘기한다면 이틀 남은 동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안이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양보하는 분이 본인의 정치생명 10년, 20년을 더 좌우할 것이고 대선적 선택을 부탁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도 말이죠, 이 김경리가 제대로 얘기하려면 장예찬이가 사퇴를 하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죠. 일찍이 김경률이도 장예찬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이모가 이 희생이 됐다. 이 얘기는요, 뭐 이미 이거는 이제 김준희가 한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모가 이제 이화연애, 그러니까 이대 총장이 김환란 여사일 때 이대를 다니면서 이제 말하자면 성접대로 불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40대 후반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이모가 김환란의 희생자다. 자, 그런데 어떻게 김준혁을 사퇴하라고 하고 민주당 보고 사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한테 무슨 약을 먹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낭낭클럽 회원들이 성접대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 주장의 근거는 뭐냐? 이마성공대 교수가 쓴 미군 방첩부대 보고서를 이용해 쓴 논문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에는요, 실제로 이게 조선일보에서 체크를 해봤더니요, 낭낭클럽이 성접됐다는 내용도 없고, 오히려 여성 지도자들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은밀하지만 공개적으로 운영한 각종 파티가 직접적인 성의 제공은 아니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방첩부대 보고서에도요, 김환란 총장이 이 대상을 성접대시켰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엔터테인을 갖다가 접대, 호스테스를 갖다가 호스티스로 번역하며 빚어진 오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대 출신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반발하는 집회, 시위, 성명을 가졌고, 이 김환란 총장이 만들었다고 한 한국여성연합회 총회, 여기에서도 사퇴 촉구 압박문을 이 성명을 내는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왜 이걸 안 바꾸냐? 이 수원정 지역이 묘지 부동의 민주당 강세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김준혁이는 틀림없이 이러한 악재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다. 그래서 지금 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이 김준혁이는 이재명을 갖다가 정조대왕에 비교할 정도로의 명비어천만을 불렀다 이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김준혁의 또 다른 막말이 지금 퍼져나오고 있어요. 대개 이양이 성관계의 지도이다. 그래서 밤마다 안마당 은행나무를 흔들었다. 이게 재작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말이죠. 이렇게 성관계 지존이라고 이황 선생을 호칭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 2월에 만든 책이 변방 역사 2권인데 여기에서 이황 선생에 대해서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다. 그래서 전승된 설화를 보면 되게 이양의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밤마다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예. 야, 이런 인간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방의 역사 1권에서 유치원에 뿌리는 친일 역사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한국육전총연합회가 말이죠. 요거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이 아이고 정말 이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이 민주당이 이제 사과를 권고하니까 지난 2일 날 김준혁이는 뭐라고 했느냐? 역사를 전공한 교수로서 많은 방송에 출연해왔고 역사를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소개하면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방법이 적절치 않았다. 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토끼에 비유한 거 이거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말이죠. 요런 인간을 그냥 요거 반드시 참 낙선시켜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이 선거판이 말이죠.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이 보는 이제 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판세 지금은 하나는요, 윤희석 그 선임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홍석준 상황실 부실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많이 우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빙 지역, 경합 지역이 55곳에서 65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55에서 훨씬 더 늘어나서요. 이 한강벨트도 뒤집어지고 있고, 이 야당 지세가 본래 강했던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에서도 여당 지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요. 전통적인 우세 지역뿐 아니라 한강벨트와 야당 강세지였던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에서도 국민인 지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얘기한 서울, 용산, 강남을, 서초를 이런 11개 지역을 초박빙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날려버렸어요. 예, 날려버렸어요. 직접적으로. 자, 자, 그리고 말이죠. 왜 그러냐. 이 결정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송파을 배현진하고 송기호가 붙은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 초박빙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예. 그래서 지금 초박빙 지역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골든 크로스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의 투표만 많이 참여해주면 우리가 확실하게 우위를 지금 점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내용을 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4월 3일 이전의 자료이고 여론조사 공표 근무지 기간이 4월 4일 이후부터 급변하는 여론을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론조사보다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19대 총선 못지않은 지지 열기가 느껴진다. 예. 그리고 사전투표 참여 증가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야말로 후보 전원하고 사전투표를 한 것도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서 보수 측에서도 역대급으로 많이 참여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재명의 이런 거짓말, 11곳에서 초박빙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흐리게 하려고는 흐리려는 목적의 작전으로 보인다.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수치를 근거로 하지 않는 이재명의 선거용 주장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난주까지도 말이죠. 전국 254개 지역구 중에 3, 4%포인트 차이로 지거나 이기거나 하는 접전지역이 55곳이라고 했는데 수도권이 25개, 충청이 13개, 부울경이 13, 강원도 3 이랬는데요. 이번 주에 접전지가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60곳이 됐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접전지에서 골든 크로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 지역 15곳을 경합지로 봤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요. 얼마나 개선되고 있느냐? 한강벨트 주변 15곳에서 5, 6%포인트 박빙 열세이던 것이 1, 2포인트 정도 격차로 좁혀지거나 오히려 1, 2%포인트 넘어서는 골든크로스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강남 서초를 비롯한 송파 전 지역구, 이 전통적인 강세 지역도 이변이 없다. 그리고 용산과 동작을 이런 경합지로 더 이상 이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산과 동작을도 우리가 확고하게 합성할 수 있는 여론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 지난번 총선에서 7석 전석을 민주당에 내줬는데 이번에는요 서너 석 정도도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재명이가 밝힌 11개 지역, 초박빙 지역이라고 거짓말한 데는 어디냐? 중성동을, 용산, 양천갑, 영등포을, 동작을, 서초을, 강남을, 송파갑을, 경, 광진을을 뽑고 있습니다. 초박빙 지역. 그리고 내부적으로 울산 단갑, 경남 진주갑, 경남 창원 성산을 비롯해서 부산에서는요 강서, 사을, 진갑, 그 다음에는 북을 8곳에서 해물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는요 부울경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자기네는 우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상당한 우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요렇게 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대기업 노조, 대표적인 게 이제 금속 노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지지층, 여기에서 대대적인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 조기가 말이죠.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노동자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고 요거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요만큼 더 임금을 주겠다.
이런 입장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요. 자, 이거에 관해서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대기업은 지출 줄이고 세제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 꿀정책이다. 급여 직장인만 실행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수저가 그나마 중단적으로 가도록 사다리 역할하는 게 대기업 연봉인데 이걸 억제한다는 것은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요, 지금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50억은 자산인 조국은 그중 절반가량이 현금이라는데 부자는 남의 소중한 도덕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깎아도 되느냐? 조국 가족은 강의 없이 1억 원, 영치금 2억 4천만 원, 월급 이중수령, 아착같이 벌어놓고 왜 직장인은 임금 삭감해야 하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요,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걸 보면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유 게시판. 대기업 임금 상승 저지 공약 사실인가요?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사실은 조국 혁신당 생애 첫 당원인데 지철학했다. 블라인드 보고 열받는다. 사회주의 국가이냐? 근로자 임금을 왜 깎아? 이런 지금 반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이 자유 게시판의 글을 보면 사회연대임금제 국민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인데 이걸 공약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지하다가 이것 때문에 지지철회 고민 중이다. 20대 아들이 둘인데 정신 나간 공약을 한다. 단순히 일회성 정당이 아니고 수권 정당이 되려면 이 공약을 철회하라. 모르는 얘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 공약, 요 공약 때문에 조국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주 이제 깎여져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오늘 민노총의 금속노조가 성명을 냈어요. 자, 노동자 임금 격차를 좁히는데 왜 대기업 노동자가 손실을 입고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 영세 기업에 책임을 넘기고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 질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금속노조는요, 현대차라든가 하나오션 같은 대기업 노조가 포함된 민노총 산하 최대 산별 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노동계가 진보 성향의 야당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 안에서도요,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를 철회하겠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이 기분이다. 블라인드 대기업 근로자들 열받아 못 찍겠다는데 대기업 근로자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한 비판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 이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본 방송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내일이 이제 4월 9일이에요. 대장동 재판을 갈까 말까 망설인다. 이러한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인 입으로 갈까 말까 망설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대장동 재판부는요, 지금 이제 이미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안 오면 구인장을 발부해라. 그리고 구인장을 반드시 발부하도록 우리가 여론의 압박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